정부가 올해 17만 6천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반드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집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올해 계획한 공적 임대주택 규모는 모두 17만 6천 가구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 3만 가구에서 올해 4만 3천 가구로 늘어나고 청년층에도 모두 5만 3천 실의 원룸과 기숙사 등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신혼부부 청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공급량을 추가적으로 많이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공급량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지원을 받는 110만 가구, 그리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전월세 자금을 지원받는 26만 가구를 더하면 모두 153만 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중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0%지만 여기에 10%포인트를 더해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개발로 만들어진 주택 셋 중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표준형 건축비나 택지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분양형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인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주거종합계획의 핵심은 역대 가장 많은 153만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27조 원 넘는 예산이 다양한 부문에 투입됩니다. 이 대책 관련해서 강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앞서 리포트에서 본 내용은 이제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하고 또 재개발을 했을 때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 좀 골자였는데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많죠? 네,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공공 부분의 이 후분양 주택 공급을 좀 크게 늘어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예. 후분양이라는 아파트 골조 등 뼈대 공사가 끝난 뒤에 분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올해 일단 LH와 SH가 이 시흥장현과 춘천 우두, 고덕 강일 아파트 등 3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 깡통 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위험을 지역별로 상세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또 가담한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이 이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좀 의심이 있을 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이렇게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도록 해라라는 내용인데 이게 최대 30%까지 올라가게 되면 10%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건데 시장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우선 시장 반응을 봤을 때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이런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LH나 SH가 이 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가격이 이 분양가에 비해서 너무 낮다 보면 이 재개발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반발하는 재개발 조합도 있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예. 분양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덕을 올라가요. 덕되는 게 하나도 없이 세입자를 주려고 하면은 내 밥그릇을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네, 마침 오늘 서울시가 재건축 단독주택 세입자들에게 이전비 보상 등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이 재건축 시행사에게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국토부가 이 작년에 너무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좀 특히 서울 지역에서 오른 이후에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했고 실제로 9.13 대책 이후에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는 좀 쉬워질까요?
우선 이제 국토부가 했던 그 정책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 작년 여러 대책 이후 11월부터 이 서울 아파트 값이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국토부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또 갭 투자 비율도 줄었고 이 서울 청약자의 이제 무주택 비율을 한번 봤을 때 2017년에 74%에서 지난해에는 96%까지 이렇게 올랐다. 무주택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예. 그렇지만 서울 아파트값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상반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통 이 중위 가격,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를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이 중심에 있는 중간값의 가격을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예. 이 정부 출범 이후에 2017년 6월만 해도 6억 2천만 원이었는데 작년 1월엔 7억 원, 11월엔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1월에 8억 5천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계속 떨어져서 지난달엔 8억 3천만 원인 상황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억 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